코로나19 코비드19 심리지원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하는 마음 처방전.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셨던 우리 주치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김현수 센터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 네. 마지막이에요. 우리 늦여름에 만났는데 네. 이제 가을에 초가을 이별을 구하게 됐지만 3개월 동안 참 의미 있는 나름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어서 전 굉장히 맞습니다. 좋았어요. 우리 방송에 그래도 좀 씨앗이 됐죠. 그럼요. 청년들의 어려움과 이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해서 청년들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던 3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죠, 선생님? 아니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그 청년에 관한 방송도 괜히 들었고요. 맞아요. 사실 국회에서도 청년에 관한 심포지움 새로 앞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 선생님한테도 인터뷰 요청 되게 많이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기자 여러분들 김현수 센터장님 그 섭외하실 때 YTN 라디오 듣고 섭외했다는 얘기를 꼭 해주시는 그 센스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사실은 코로나19 이후 가장 힘들었을 사람은 연령대는 50대일 거다. 네, 자영업자들이 맞아요. 많으니까. 저도. 네. 근데 우리가 이 방송 하면서 그게 아니었다는 걸 통계로 보고 네. 청년들 이야기 직접 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 코로나 세대 그러면 입학식도 졸업식도 못하고 결혼식도 못했던 이 세대를 말하고 취업 시험도 치르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 이제 가장 어렵게 자기 인생을 청년으로서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 그 청년들을 우리가 맞아요. 놓쳤었는데 이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그 청년들의 현장을 맞아요. 살려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말 3개월간의 방송이 20대 청년들을 그냥 도전해, 힘내 이렇게 하는 대상이 아니라 힘들었지 우리가 뭘 도와줄까 우리 함께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되기를 저희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방송에서 정말 많은 분들 만났잖아요, 선생님. 네, 맞아요. 특히 저는 청년들 직접 만난 게 너무 좋았어요. 혹시 어떤 얘기가 가장 인상에 남으세요? 사실 여행 못 간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저는 그 안전비용 그 얘기가 사실 제가 잘 몰랐던 거였어요. 그 20대 여성들이 더 삶의 비용이 더 든다. 그 안전 때문에 더 비싼 보증금에 월세를 내고 살아야 했다. 이런 얘기도 사실 저는 이번 기회에 처음 들었던 얘기입니다. 네. 그때 기억나요. 저하고 그때 어떤 여성분이었는데 김현수 선생님은 살면서 한 번도 그 안전에 대한 위협을 못 느끼신 거죠. 왜냐면 여성들은 늘 느끼고 있는데 남성들은 사실 그걸 체감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선생님 굉장히 놀라셨던 그 기억이 나는데 저도 많은 청년들의 얘기가 기억에 남아요. 그중에 우리 박솔 청년의 말이 참 기억에 남는데 한번 좀 들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윗세대랑 아랫세대가 소통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희망을 근데 위해선. 지금 이제 윗세대 분들이 저희를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20대의 어떤 스트레스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어떻게 그게 스트레스가 되지? 그게 좀 짜증이 나? 하지만 사실 여자 입장에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가장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선생님 세대가 세대를 솔직히 온전히 이해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태도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공감에 관한 얘기 중에 저희가 가장 멋진 이야기로 기억하는 게 그 신영복 선생님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산을 씌워주는 게 아니라 비를 같이 맞아야 그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20대의 어려움이 어떤지를 정말 비를 맞는 기분으로 같이 듣고 그래서 이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구나 하는 그런 태도로 들어주는 어른들이 더 많다면 20대의 어려움이 더 커지기 전에 우리가 뭔가 예방적으로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멀리서 바라보면서 자기 20대 때 생각하는 멀리서 바라보면서 자기 20대 때 생각하는 그런 태도로는 사실 우리 공감도 어렵고 현실적인 진짜 도움이 되는 것도 하기는 어렵다.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느꼈던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해요. 네. 그 전에 인국공 사태 있었잖아요. 네. 그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논란 사건에 사실 20대들이 되게 분노했는데
저는 사실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었어요. 20대들이 왜 이렇게 하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방송국에 20대 인턴들을 모아놓고 제가 밥을 사주면서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그때 20대 청년 중에 한 명이 저한테 피디님 물어봐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맞아요. 피디님 참 좋은 어른이에요. 근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 청년들한테 어른으로서 내가 이해 안 가는 걸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참 좋은 소통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어보는 거 참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원래 저희가 도움을 줄 때도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잔소리하는 게 빨리 고쳐주는 게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어봐 주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다. 어떤 게 힘드냐라고. 그게 정말 무슨 아주 중요한 도움의 원칙으로 나오는 그런 대목인데요. 네. 하여튼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내 입장에서 저걸 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려고 하기보다는 물어봐주고 이제 보살펴주는 그런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는 거.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치유 행위라고 생각이 돼요. 맞습니다. 저는 청년들 이야기 또 직접 들으면서 그래도 마음이 제일 아팠던 건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너무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연하게 하냐면 나는 정우성하고는 결혼 못할 거야. 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진짜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이런 것처럼 너무 당연하게 청년들이 희망 없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 이게 되게 마음 아팠어요, 선생님. 네.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사실 그건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 자살에 관한 척도가 있는데요. 그 자살가라는 척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이건 정말 위험하다라고 하는 지표가 바로 희망 없음, 절망이 그 사람에게 가장 높을 때에 아주 극단적인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사실 희망이 없다라는 말을 어떻게 희망이 없냐라고 혼낼 게 아니라 그 청년의 마음에서 어떻게 희망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게 되었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 마음 안에 그나마 남아있는 희망의 불씨를 찾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정말 어른의 그 따뜻한 마음이 지금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많은 어른이 이제 희망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신 못 차렸구나. 맞아요. 이런 태도로 대하기 때문에 젊은이들과 더 대화가 어렵지 않나 생각해요. 네. 꿈꾸는 걸 우리 청년들이 특권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꿈꾸게 하지 못하고 희망이 없게 한 세상을 만든 건 우리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이 그렇죠? 만들어 온 세상이죠. 네. 그 문제의식부터 갖고 청년들의 이 희망 없다는 얘기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3개월 동안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과 함께 마음처방전이라는 코너를 함께 했는데요. 20대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해서 했었습니다. 저는 이 중앙대학교 장숙란 교수 인터뷰 참 기억에 남거든요. 네. 그 내용 조금 들어볼까요? 엄마가 20대일 때보다 지금 딸들의 20대일 때 훨씬 삶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왔는지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 우리 청년들이 과연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지 그걸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아마 이제 장순환 교수님이 이제 엄마들의 생애와 지금의 20대를 비교해보면서 깜짝 놀라셨던 것 같아요. 엄마들이 더 전쟁 같은 삶을 살면서 더 많은 고통과 또 이렇게 극단적 선택이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지금의 20대가 더 험한 세상을 살고 뭐 쉬운 말로 이제 취직이 어렵고 또 결혼도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를 산다고 하는 거를 보면서 장순환 교수님의 이 연구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좀 뭔가 하여튼 영감을 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절대적인 빈곤을 해결한다고 네. 모두가 다 잘 사는 건 아니다라는 맞습니다. 거를 네. 핵심적으로 말해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그 82년생이거든요. 82년생의 그 상징성이 엄청 대단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저희 딸이 15년생이에요. 네. 최소한 82년생 저보다는 15년생인 제 딸이 더 좋은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코너를 이렇게 열심히 한 거 아닙니까? 제 딸에게 좋은 맞아요. 세상을 물려주기 네. 위해서. 네. 그리고 그것도 당연하지만 제 후배들, 우리 지금의 20대 청년들이 정말 좋은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했고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코너를 통해서 저희가 국회의원 네. 그렇죠. 정춘숙 의원님, 네. 그다음에
용혜원 의원님. 용혜인 의원님. 용혜인 의원님 네. 오셨고. 네. 서윤기 서울시 의원님도 의원도 오셨고. 오셨고 청년청장님도 맞아요. 김연경 김연경 청년청장님도 청년청장님도 함께 오셨고요. 해주셨고 맞아요. 그리고 빈곤연대의 우리 청년 활동가도 같이 해주셨죠. 맞아요. 네.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하고 네. 싶었는데 빈곤사회연대 이재임 활동가 이야기 좀 네. 들어볼까요? 사실 저는 청년 고유의 문제를 발굴해서 이 네. 복지제도 정책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그 포괄적이고 계층적인 접근으로 기존 복지제도를 좀 튼튼하게 만드는 게 결과적으로 청년도 배제시키지 행복할 수 않는 있는, 이 네.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쵸, 선생님? 네. 요번에 아마 이제 대량 실업이 생기면서 아마 이제 사회적인 보완으로 뭐 기본소득 논의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 또 전국민 고용보험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와도 그래도 얼마간은 이제 국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이제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그런 제도가 보완이 된다면 그 안에서 청년도 조금 더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될 거다. 너무 청년만 이렇게 또 특화하면은 또 다른 계층의 어떤 불균형 문제도 생기니까 모든 국민에게 더 나은 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 이번에도 또 청년들과 얘기 나누면서도 많이 생각이 되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전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청년의 이미지 그 이미지를 좀 탈피해서 청년도 우리 국민의 하나다. 네. 별거 없다. 네. 그러니까 별거 없다는 게 청년에게만 너무 이겨내라 견뎌내라라는 걸 바라지 말라라는 얘기로 해석했어요. 저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아마 저희가 토론 끝나고 나서 그 다른 쪽에서 카피도 그렇게 뽑았던 것 같아요. 청년을 위한 복지 정책이 오히려 부재하다. 그런 카피를 뽑았는데 하여튼 청년을 포함해서 모든 세대를 위한 제도가 하도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제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한 어떤 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네. 그런 의식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네.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문자를 보내주시고 댓글로 여전히 청년들한테 공짜 가르치면 안 된다. 청년들한테 이렇게 약해 빠진 소리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무슨 마음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소득 얘기하면서 용혜은 의원한테 이제 그런 질문도 했었잖아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용혜은 의원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좀 들어볼까요? 근데 그런 어떤 불안함과 어떤 절박함 같은 것들은 있지만, 근데 지금은 사실 취업 창구도 다 막혀버린 상태, 예. 그리고 취업 창구가 막혔는데 사실 소상공인들이 다 어려워지면서 알바로 당장의 생계비도 구하기 힘든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전의 일상 시기보다는 좀 더 긴박한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다. 네. 지금은. 네. 지금은 정말 죽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용혜은 의원이 해준 것 같아요. 네.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저희의 생각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게 저도 크게 이제 반성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고 또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제 사실 상반기를 시작하면서 재난지원금이 나가기 전에 그때도 벌써 사실 응급실 자살 시도자부터 시작해서 20대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사실 그걸 어떤 신호로서 저희가 받았는데 좀 액션이 저희가 늦었다. 그 사이에 또 많은 청년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 시기도 그만큼 굉장히 이제 절박했던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한 청년들에게 한두 달의 급여가 없다는 게 정말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젊은이가 한두 달 월급 못 받는다고 어디 가서 죽는 소리 하는 것은 차라리 뭐 어떻게 되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는 저희 마음이 이제 지금 현재의 청년들의 현실하고 정말 잘 맞지 않는 이제 네. 그런 이야기였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아주 여실하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김현수 선생님이나 저나 똑같이 기성세대예요. 저희가 무슨 특별해서 청년들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네, 노력하고 그렇죠. 그 어려움의 사정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김현수 선생님이 정신과 의사여서 이렇게 폭 넓게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 모두 다 청년의 이야기를 마음문 열고 들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네. 현실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 맞아요. 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맞습니다.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9090님이 10년 전에 100만 원 받고 공기업 인턴으로 일했을 때도 미래는 하얀 종이 같았어요. 자칫 잘못 그리다 망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지금 청년들은 알바도 힘든데 더 어려울 것 같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3753님은 20대 초반 아들 둘 엄마로서 정말 느껴지는 게 많습니다. 좀 더 아이들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선생님, 그동안 어떠셨어요? 우리 지금 쭉 어땠는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네. 하여튼 이 프로그램 하면서 청년들이 절망한다라는 얘기를 또 한편으로 많이 들어서 청년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뭐 국회 가서도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고 또 저희 그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국제 심포지움 정기적으로 하는데 올해 갑자기 사실 원래 예정된 주제가 아니었지만 갑자기 저희가 주제를 바꿔서 청년의 자살이나 청년의 극단적인 어려움을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스웨덴, 영국, 일본 이런 분들을 모셔서 네. 저희가 청년들에게 그 사회는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는 그런 기회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유, 감사하네요. 이 방송 듣는 청취자들이 당장 뭐 제도를 바꾸거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옆에 청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지영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이 한마디 했었거든요. 그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성취한 것에 대해서 먼저 묻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취업, 그다음에 뭐 진학, 그다음에 그다음에 결혼, 연애 등등.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네. 예,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물어봐 주세요. 더불어서 잔소리라고 하는 건 참 우리한테 옳은 소리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이 좋지 않대요. 그렇기 때문에 충고와 판단과 또는 이런 방법이 더 좋겠다 하는 말들은 조금만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무슨 말씀하시겠어요? 청년들에 대한 태도나 행동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프로그램에서는 마지막 마음 처방전일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라. 지금 어려운 게 본인 탓이 아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또 이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다 같이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줬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내가 혹시라도 불행과 함께 한다면 그게 전부 나 때문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판하고 또 나를 어떻게 해서 막 영웅처럼 이렇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멋지게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잘 다독이고 자기를 돌보고 자기한테 친절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버티면 된다. 네. 근데 이제 요즘 뭐 존버가 아니라고 다 즐버라고 하는데 그건 뭐예요? 즐기면서 버틴다. 어차피 버텨야 되는 네. 거 악착스럽게 하지 말고. 네. 그거 좋은 말이네요. 즐기면서 버티는 즐버 정신으로 자신에게 잘해주는 거. 너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말라.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자신에게 좀 친절해지는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선생님이 도움을 요청하는 걸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네. 도움을 요청하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서울시에서도 여러분들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리들이 있거든요. 선생님 어디로 연락을 좀 하면 될까요? 홈페이지에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심리적으로 어려울 때는 네. 코비드 심리지원단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1577-0199 1577-0199 네, 1세부터 99세까지 그래서 0199 네. 정신건강 위기상담이라고 하는 그 전화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서울시 저희 자살예방센터 코비드 심리지원단 뿐만이 아니라 뭐 청년 포탈을 포함해서 청년청 청년들에게 서울시의 다양한
기관들이 활짝 열어놓고 청년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도움을 요청하시면 그래도 내가 생각했던 만큼의 도움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은 아마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지금 이 문자 보고 지금 찡한데요. 네. 0779님이 집에 있는 우리 딸 탓이 아니었군요. 힘내자 우리 딸.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0779님 같은 어른 부모님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우리 방송이 일조를 했다면 저는 밥값한 겁니다.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세 달 동안 너무 감사하고요. 네. 지쳐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2의 대유행이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지만 그 제2의 대유행이 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마스크를 잘 쓰기 때문이라고 얼마 전에 내과 교수님께 들었어요. 네. 지금처럼 우리가 마스크 쓰고 손 잘 씻으면서 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우리 국민의 성실성 이것으로 대유행 없이 이 코로나를 이겨나가는 그런 국민이 네. 될 거라고 저는 또 믿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김현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정답 상속세였죠. 8065님 반갑습니다. 상속세. 9791님 저도 내고 싶어요. 상속세. 0779님 나도 내고 싶다. 상속세. 3754님 상속세 선물 탐난다. 이렇게 보내셨고요. 1562님 8576님 3010님 상속세. 6503님 상속세입니다. 재산이 많아서 상속세도 많네요. 부러워요. 9873님 불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이니까 내셔도 됩니다. 상속세 하셨고요. 5258-9757 3587님 그리고 6434님 다 새싹이신데 상속세 보내주셨어요. 7787님 나도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셨고 1296님 나도 이런 거 내봤으면 좋겠다 상속세 하셨어요. 1696님은 빚이나 상속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7930님 부모님한테 상속세 받을 수 없지만 항상 열심히 일하는 아빠입니다 하셨어요. 그런 아빠에게 받는 상속이 훨씬 많습니다. 돈은 아니지만요. 3288님 남편의 퇴근 후에 모습을 유심히 봅니다. 요즘 회사 일 힘든가 봐요. 토닥토닥 힘내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3시 10분 다시 올게요.